청취자분 안녕하세요. 2025년이 다가오면서 특히 물류나 공급망 쪽에 계신다면 TCFD, 그러니까 TCFD 이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알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다가오는 여러 규제들하고 맞물려서 이제는 정말 필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TCFD가 도대체 뭐고, 또 우리 물류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규제 때문에 해야 하는구나, 이걸 넘어서 이걸 어떻게 또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실마리까지 같이 찾아보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그럼 먼저 전문가님, 이 TCFD, 그러니까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협의체, 이게 정확히 뭘 요구하는 건가요? 그냥 환경보고서 내는 거랑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차이인데요. TCFD는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진짜 영향, 그러니까 돈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예요. 그냥 우리 환경보호 활동 이만큼 했어요 보고하는 거랑은 결이 좀 다른 거죠. 크게 네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배구조, 그러니까 누가 회사에서 기후 문제를 책임지고 감독하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전략,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우리 사업 계획은 어떻게 달라질 거냐. 세 번째는 위험관리, 기후 관련 위험들, 뭐 예를 들면 홍수나 폭염 같은 거, 이걸 어떻게 찾아내고 관리할 거냐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지표 및 목표입니다. 관련된 성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고 또 어떤 목표를 세울 거냐 이걸 묻는 거죠. 사실 TCFD 자체는 이제 그 권고안 발표 역할을 마치긴 했는데요. 그 내용은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ISSB의 IFRS S2 기준으로 완전히 흡수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랄까 글로벌 표준이 된 거죠. 글로벌 표준이 됐다. 이거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군요. 당장 2025년부터 적용되는 규제들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 있죠? 네, 맞아요.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유럽의 CSRD. 이게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인데요. 내년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스콥 3 배출량까지 보고해야 해요. 스콥 1이 직접 배출, 스콥 2가 전기 사용 같은 간접 배출이라면 스콥 3는 우리 회사 밸류체인 전체, 그러니까 협력사들 배출량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죠. 와, 스쿱 3까지요? 그건 정말 부담이 크겠는데요. 네, 그렇죠. 둘째는 EUDR이라고 EU의 삼림벌채 방지 규정입니다. 이것도 2025년 12월부터인데요. 소고기, 커피, 고무 뭐 이런 7개 품목은 생산지의 GPS 좌표까지 포함해서 원산지 추적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이후에 수출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야, GPS 좌표까지요? 네. 마지막으로 미국 SEC의 기후 공시 규칙도 확정됐는데요. 여기는 다행히 스콥 3는 최종적으로 빠졌지만 그래도 스콥 1, 2 공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숨가쁘네요. 청취자분들 회사나 아니면 주요 거래처들이 이 규제들에 직접 해당되는지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자체가 이미 우리 물류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물리적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급성 위험은 갑자기 닥치는 거죠. 예를 들어 2024년에 유럽 홍수 때문에 DHL 허브 운영이 멈췄던 일이나 태풍 때문에 부산항이 마비됐던 사례 같은 극한 기상 현상들이요. 그리고 만성 위험도 있습니다. 이건 서서히 오는 건데 해수면이 상승해서 항만 시설이 장기적으로 침수될 위험이 커진다거나 평균 기온이 올라가서 냉장이나 냉동 운송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것 같은 문제들이죠.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이네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전환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인데요. 예를 들어 EU의 탄소국경 조정 메커니즘, CBAM 같은 정책 때문에 운송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주요 도시들에서 저배출 구역, LEG를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기 트럭 같은 친환경 기술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 또 자동화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 마지막으로 고객사들이 점점 더 강력하게 친환경 운송을 요구하는 그런 시장의 압박 같은 것들도 다 전환 위험에 속합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다각도로 위험이 있네요. 혹시 최근에 이상기후 때문에 운송에 차질 빚으셨거나 아니면 고객사로부터 탄소 배출량 줄이라는 요구 받으신 청취자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자료를 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던데요. 이건 좀 흥미로운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탄소 중립 배송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한 20%에서 30% 정도 더 높은 요금을 받는 거예요. 이른바 그린 로지스틱스 프리미엄 모델이죠. 또 다른 예로는 고객사들이 스콥3 배출량 관리 때문에 골치 아파할 텐데 이걸 우리가 대신 관리해주는 ESG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오, 그런 사업 모델도 가능하겠군요. 네, 그리고 디지털 전환도 빼놓을 수 없죠. AI 기반으로 최적의 운송 경로를 짜서 연료비를 막 15%에서 25%까지 절감한다거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또 순환 경제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폐기물 회수나 재활용품 운송 같은 리버스 로지스틱스 분야를 전문화하는 거죠. 아니면 요즘 니어셔링이라고 해서 생산 기지를 소비 시장 가까이 옮기는 추세가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친환경 물류 허브를 구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단순히 규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이 많네요. 근데 그럼 당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첫걸음을 좀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외로 당장 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금융안정위원회 FSB 웹사이트에 가면 TCFD 관련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로 우리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됐나?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약점이 뭔지 파악하는 게 첫걸음이니까요. 그리고 경쟁사들은 ESG 보고서 어떻게 내고 있나 찾아보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고요. 정부에서 혹시 관련 지원 사업은 없는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비용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군요. 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소액 투자로 시작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탄소 발자국 측정 솔루션 같은 거 요즘 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ESG 관리 플랫폼도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도입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게라도 일단 시작하고 그 효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준비를 시작하셨거나 또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저희는 이 TCFD와 관련된 여러 규제들이 물류 산업에 던지는 도전 과제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기후 관련 위험을 잘 관리하는 동시에 그린 로지스틱스나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정말로 준비된 기업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질 겁니다. 특히 물류 산업은 탄소 배출 기여도가 높다는 인식 때문에 더 엄격한 시선과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먼저 준비하는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TCFD가 제시하는 이런 원칙들을 우리 회사의 경영 전략이나 운영 방식에 적극적으로 녹여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의 가치와 또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즉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